지극히 평범한 남성분들이 진짜 빠르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경험과 지식이 없어진다면 어떤 스텝을 밟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나온 과정이에요. 이 순서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빠른 순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진짜 평범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이 나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사실 대부분 포함이죠. 주로 여자를 대학이나 소셜 집단 혹은 소개팅으로 만나왔고 거의 자만추로만 만난 거죠.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살면서 한 3명 정도 사귀어봤다.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 야, 여자 좀 소개시켜줘,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외롭지만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좀 괜찮은 여자, 예쁘고 성격도 좋고 뭐 이런 여자를 여친으로 만들고 싶다. 디테일은 조금 다를지라도 이렇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남성분들이 진짜 빠르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경험과 지식이 없어진다면 어떤 스텝을 밟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나온 과정이에요. 그러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설명드리기 앞서 제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할게요. 예전부터 보아왔던 여자를 잘 만나게 된 남자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서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해두세요. 시작할 때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다 알고 있는 제가 경험과 지식이 없어진다면 어떤 과정을 밟을까, 실제로 어떤 순서대로 익혀야 최대한 빨리 다시 여기까지 올까, 이걸 생각했다고 했죠. 자, 근데 분명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제시하는 이 순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저와 반대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나는 반대로 하겠다 이러면 일단 존나게 느릴 겁니다. 느린 것도 느린 건데 아마 도달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52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모든 걸 다 까먹었다면 뭘 할 거냐면, 가장 처음 할 건 길에서 뭐 번호 물어보고 이런 거 말고 일단 클럽이나 라운지 이런 데를 진짜 최소한 5번 정도는 가볼 것 같아요. 이게 1차 목표예요. 자,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배우고 가겠다, 이런 거 솔직히 처음에는 다 필요 없어요. 자, 왜 이렇게 하냐?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자만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운 사람들은 데이로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번호 따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실력도 없는데 경험치 축적은 느리고, 그리고 낮에는 사실 번호를 딴다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멘탈은 갈리고 결국 안 해요. 몇 번 하다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커뮤니티하고 멘트 찾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트 게임은 여자들도 놀러 나온 거고 남자들이 접근할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데이로드는 한 번에 뛸 수 있는 게임도 너무 한정적이에요. 경험치 축적이 진짜 뻥아치고 나이트 게임의 5분의 1 수준 될까? 그리고 바이브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섹시한 느낌 이런 걸 키우기도 어렵죠. 로드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 진지충이 되면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실제로 예전에 픽업했던 애들, 나이트 게임 안 하고 멘트 외워서 로드만 한 애들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 꼬시는 공부한 씹선비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책으로 배운 느낌. 몇 년 동안 픽업을 했다는데 풀파티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저게 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이트 게임이나 풀파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담하는데 로드만 깨작깨작 5년 정도 한 사람과 나이트 게임 1년 한 사람과 비교하면 사실 퍼포먼스 차이가 넘사벽이다. 자, 여자들도 평균적으로 일단 외모가 괜찮은 애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여자 찐따들도 이런데 놀러 못 가기 때문에 더 인싸기질 있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격적으로도 더 많이 짧은 시간에 여러 여자를 만나니 괜찮은 애들, 이상한 애들, 별의별 미친년들 다 겪어보고 이러면 단기간에 경험치가 넘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20살짜리 남자애를 클럽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타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몇 명이랑 잤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이트 게임 1년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강남이 너무 멀어서 신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돈이 없었으니까 4당 이상 넘어가 살지는 못했고 신림에 원룸 잡고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쳤어요. TMI지만 집에 누가 쪽지를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새벽에 여자 소리 너무 자주 난다고 자제 좀 해달라고. 자, 그리고 나이트 게임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약간 마인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10살 차이 나는 여자 만나고 뭐 이러면 여자들이 욕하고 별 병신 같은 소리가 많던데 실제로 나이트 게임을 뛰면 40대가 20대 만나고 이런 일 흔합니다.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불가능해, 혹은 난 얼굴이 이따위라서 안 돼, 이런 것들 있죠. 자, 놀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냥 다 하는구나. 이걸 왜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정신 상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밤에 연애 유튜브나 이런 거 라이브로 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왜 이때 보고 있어? 놀러 나가야지. 전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라면 다 까먹고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배우고 자시고 다 떠나서 나이트 게임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보라고 말을 해도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말을 들어보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습니다. 왜? 심리적인 저항 때문에. 가봐야지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못 가더라고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크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진짜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이 생기면 일단은 저런데 먼저 못 갈 테니 친구랑 번화가에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놀러라도 가서 익숙해져 보세요. 강남, 압로, 이태원 뭐 이런데. 근데 번화가 가랬다고 고깃집 가고 이런 데는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20대 30대 꾸민 남녀가 많이 가는 포차 같은 데 가보고 스탠딩 펍 같은 데 있어요. 이런데 신나는 음악 나오고 데킬라나 잔술, 샴페인 이런 거 시켜 먹는데 요런 데 가서 춤추면서 놀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 가서 놀면서 잘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남자들이 픽업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남자 여자들은 어떤 패션을 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즐겨요. 이렇게 밤에 무난한 포차 같은 데서 놀다가 분위기가 적응되면 이제 라운지나 클럽을 갑니다. 친구가 없어? 그럼 밤문화 카페 가면 방장이나 MD가 조각 올리니까 그냥 돈 내고 오란 대로 가면 돼요. 오르면 MD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MD는 영업진이니까 이거 해주려고 님한테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면, 제가 처음이라 몰라요.
이러면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 5번 이상 라운지나 클럽에 가보는 것, 이게 1차 관문이에요. 자, 이렇게 클럽 혹은 라운지를 5번 정도 가봤다, 분위기에 적응이 좀 됐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픽업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전을 병행해서 계속 뜁니다. 나이트 게임을 메인으로 데이로드, 어플 등 할 수 있는 거 다 돌리면서 언제까지? 최소한 원나잇을 5번 정도 할 때까지. 진짜 최소한이에요. 원나잇이 연애를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여자랑 섹스까지도 못 가는데 무슨 연애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꼬신다는 건지. 어차피 좋은 여자 어떻게 안다고 해도 잘 못 꼬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괜찮은 여자들이 경험 없고 씹선비나는 남자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 좀 많이 만나보고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이건 왜 그런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런 느낌은 데이 게임, 1대1 게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 같이 광질하면서 나이트 게임, 뭐 관계형 게임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느껴진다. 그럼 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뭘 배워야 되냐?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기술. 그리고 훈련하고 숙달해야 돼요. 기술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다고 했죠. 장기 연애할 때 필요한 남녀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고 저도 많이 올리는데, 솔직히 이딴 거 많이 알아도 지금 당장 여자를 꼬셔서 자는 데까지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연애를 할 때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백날 들어봐야 처음 만나면 뭘 해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랑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고 유혹도 못하는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거 교육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저런 거 다 몰라도 섹스까지 가는 데는 기술적으로만 해도 처음에는 충분해요. 자, 이런 주제의 것들을 배우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식을 탐구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 결국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성격의 남자들은 남녀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 무슨 진화 심리학이나 뭐 많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알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여자를 못 꼬시는데 무슨 학자 될 겁니까? 자, 돈 버는 분야 있죠. 돈 버는 분야도 몇 년 동안 자기 개발만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자기 개발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이 왜 크냐면 쉽거든. 방구석에서 영상 보면서 느낌 충만해지는 거 얼마나 쉬워. 뭔가 이제 뭐가 된 것 같고 더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거 뭐 없나? 계속 찾아다니고. 하지만 결국 승자는 그냥 스토어 여는 방법, 물건 띄워오는 방법, 이런 거 배워서 한 개라도 팔아본 사람이 승자다. 처음 수준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거시적인 방향성 이런 거 진짜 중요한데, 아니 10,000원짜리 물건도 못 팔아봤는데 무슨 거시성을 따져요. 일단 팔아봐야 이런 것도 진짜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저라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냥 여자 꼬시는 직접적인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계속 써먹어본다. 그리고 원나잇을 최소 5번은 해본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 무료 강의를 신청하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지금 신청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이 정도가 되면 여자와 장기적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 동시에 2명을 만들 정도는 돼야 돼요. 한 명하고만 만나는 건 완전히 사귀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고 최소 2명은 만들어야 된다. 만난 여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들을 선별해서 색파를 줄 수도 있고, 여자가 정말 괜찮다면 그리고 다른 게 바빠져서 시간이 별로 없으면 픽업을 조금씩 줄이고 여자친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경험상 장기적 관계는 동시에 3명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상 넘어가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장기적 관계는 섹스를 전부 다 한 사이 중에 고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보통 장기적 관계에 들어가면 적어도 2-3달은 유지가 되거든요. 이를 계산하면 일주일에 한 명씩은 원나잇을 하는 수준, 한 달에 4명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이렇게 돼야 4명 중에 1명을 장기적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2-3달간 겹치는 시기가 반복되면 3명 정도 장기적 관계가 만들어졌다, 인원이 교체됐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이 돼야 남녀의 차이나 장기적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자를 만나면서 남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면서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빨라도 반년은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알파적 기질 자체가 별로 없다면 열심히 해도 1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순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반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는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식을 탐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자를 대할 때 남자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 가치관, 이런 부분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존내 오래 걸려요. 이거는 마치 고등학생이 대학도 못 갔는데 사회생활이나 돈 버는 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결국엔 돈이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아니면 지금부터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일단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겠죠. 대학에 가려면 인생을 사는 지혜?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결국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모든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순서, 나이트 게임에 익숙해지고 기술을 배우면서 데이로드도 하면서 원나잇도 몇 번 해보고 미친 연놈들도 만나보고 장기적 관계를 동시에 몇 명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남녀의 차이를 배우고, 이 순서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빠른 순서였다는 겁니다. 픽업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무슨 자기 개발하듯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철학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가 놀아라. 머리 좀 그만 쓰고.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